해발 약 2437m에 위치한 옛 잉카 제국 도시 마추픽추. 역사와 자연, 신비로움이 어우러져 있어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이 웅장하고 독특한 자연 경관을 앞에 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온 진돗개와 먼저 사진을 찍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진돗개는 왜 먼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신비로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마르티네스입니다. 페루 마추픽추 인근의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20년째 라마 목장과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그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멀고 낯선 이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오후 3시. 평범하던 그날 라마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을 무렵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며 들어온 30대 중반의 한국인 남자, 병찬 씨. 그런데 그 곁에는 남다른 동반자가 있었죠. 바로 한국의 전통견 진돗개 수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 그 개를 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엔 경계심이 앞섰습니다. 2년 전 일본인 관광객이 데려온 시바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라마들까지 몹시 힘들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의 소동 이후로 저는 왠지 아시아에서 온 개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찬 씨에게 개는 마당에 묶어두시라고 부탁드렸죠. 병찬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며 조용히 수호를 마당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호는 한마디도 짖지 않고 얌전히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의젓하던지 오히려 제가 무안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수호의 깊고 맑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눈동자였죠. 그 순간 이 개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조용히 비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UCLA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다는 중국인 유학생 웨이창이었죠. 겨울방학을 맞아 남미로 여행을 왔다며 자신을 소개했는데 첫인상부터 어딘가 거만감이 풍겨오고 자기 학교를 강조하는 모습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 피에르, 미국에서 온 역사학자 존, 독일에서 온 배낭여행객 한스까지. 여행객들끼리 이야기꽃이 피었는데 자연스럽게 병찬 씨의 진돗개 이야기가 나왔어요. 피에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한국에서 개를 데리고 여행을 오다니 정말 특이하다고 그 개가 특별한 거냐고요. 병찬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수호는 진돗개라고 이 작은 몸속에 한국인의 용맹함과 충성심이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이가 갑자기 비웃듯 끼어들었어요. 하, 진돗개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우리 중국의 차오차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웨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차오차오는 2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황실견이에요. 서양에서도 인정받는 명견이고요. 존이 불편한 표정으로 모든 개 품종에는 각각의 특별함이 있다고 말했지만 웨이는 더욱 거만하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 문화의 아류 아니에요. 한자도 중국 것이고 불교도 중국에서 전해진 거고 개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이 원조고 한국은 그걸 따라한 거예요. 그 말에 병찬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참을성 있게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독립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웨이는 코웃음을 치며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거냐고 되물었어요. 경제 규모를 보세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글쎄요 몇 위인지도 모르겠네요. 한스가 자신은 독일 사람인데 한국 제품을 많이 쓴다고 삼성이나 LG 품질이 정말 좋다고 말했지만 웨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건 기술을 베낀 거라고 했어요. 독창성은 없다면서 중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5000년 역사의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져서 피에르와 존, 한스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병찬 씨도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웨이만 혼자 남아서 뭔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찬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마당에 묶여있던 수호가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으르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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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스의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던 그 순간 수호가 내지른 짖음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던 그 소리,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이 마을을 엄습하는 듯한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죠. 수호는 어둠을 응시하며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온몸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병찬 씨가 다급히 달려나와 수호를 달랬지만 녀석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산 쪽을 노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한 몸, 그 자세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다독인 끝에야 겨우 조용해졌고 병찬 씨는 미안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수호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평소처럼 라마 우리를 살피러 나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울타리 한쪽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라마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핏자국과 라마 털이 흩어져 있었고 땅바닥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습격한 게 분명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둘러 달려왔고 아버지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면 퓨마나 늑대가 먹이를 찾아 내려오곤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자연의 법칙이 마을을 덮쳤던 겁니다. 병찬 씨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젯밤 수호가 계속 짖었던 게 뭔가를 감지해서였던 것 같다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호가 이미 위험을 알렸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저 시끄럽다고만 여겼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남은 라마들까지 또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수색했지만 범인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역시 불안해했고 그중 웨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인 줄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환불해주세요. 피에르는 그런 웨이를 나무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나 씨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하지만 웨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중국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관리가 다르니까요. 그때 병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수호를 풀어놓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미리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웨이는 반대했습니다. 깨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병찬 씨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어젯밤 수호의 행동을 떠올리니 그 개에게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긴장감은 점점 더 커졌죠. 수호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수호신처럼 그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1시 30분쯤 정적을 깨는 짖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왕, 왕, 왕.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절박하고 격렬한 소리였습니다. 수호가 라마 우리 쪽으로 번개처럼 달려갔고 병찬 씨가 뒤따라 나섰으나 이미 녀석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모든 이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라마 우리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늑대다. 늑대 2마리가 라마들을 노리고 울타리 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안데스 늑대야. 정말 위험한 놈들이지. 안데스 늑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크기도 크고 사냥 실력도 뛰어납니다. 라마들은 공포에 질려 한쪽에 몰려 떨고 있었습니다. 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작은 개로는 어림도 없어요.
바로 그때 수호가 늑대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늑대들과 비교하면 몸집이 한참 작아 보였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늑대들을 향해 꼿꼿하게 서서 전신에 긴장감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눈은 번뜩였습니다. 꼬리는 높이 세워져 있었고 다리는 땅을 단단히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용사의 자세였습니다. 수호가 낮게 으르렁거리자 그 소리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늑대들도 잠시 멈춰 서서 수호를 주시했습니다. 아마 이 작은 개가 자신들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이 낯설었겠죠. 첫 번째 늑대가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침이 맺혔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에 번뜩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낮추며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듯 집중했습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가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첫 번째 늑대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수호를 덮치려는 찰나 수호는 순식간에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동시에 늑대의 뒷다리를 정확히 물었죠. 크르르르. 늑대가 고통에 찬 소리를 냈지만 수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물며 늑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늑대가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수호는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두 번째 늑대가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수호는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듯 그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첫 번째 늑대의 다리를 놓는 동시에 재빠르게 몸을 돌려 두 번째 늑대의 목덜미를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아우! 두 번째 늑대가 울부짖었습니다. 수호의 송곳니가 늑대의 두꺼운 털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늑대가 몸을 흔들며 수호를 떼어내려 했지만 녀석은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호의 등을 노렸지만 수호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두 번째 늑대의 목을 놓지 않은 채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수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늑대를 놓고 빠르게 뒤로 물러나더니 두 늑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늑대들이 동시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늑대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수호를 양쪽에서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더 민첩하게 움직이며 협공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정면에서 달려들자 수호는 피하려는 척하다가 갑자기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시에 몸을 낮춰 늑대의 배 밑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두 번째 늑대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수호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늑대를 딛고 뛰어올라 두 번째 늑대의 얼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늑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수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짜 늑대의 조상이 깨어난 듯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두 늑대를 번갈아 몰아붙였습니다. 첫 번째 늑대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수호가 달려들었고 두 번째 늑대가 도우려 하면 즉시 방향을 틀어 공격했습니다. 수호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두 마리가 동시에 싸우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늑대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반면 수호는 여전히 기운차게 움직였습니다.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침내 늑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후퇴를 결정한 듯 첫 번째 늑대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고 두 번째 늑대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쫓아가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듯 크게 짖었습니다. 왕, 왕, 왕. 수호의 짖음에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사냥할 생각은 없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늑대가 사라지자 수호는 라마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라마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수호는 한 마리씩 라마들을 살피더니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늑대들과의 사투에서 승리한 용사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병찬 씨가 수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어, 수호야. 정말 잘했다. 저도 모르게 수호에게 다가가 그 용감한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수호는 조용히 제 손을 하드며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호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지킨 진정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웨이 역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존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저 작은 개가 늑대 2마리를... 피에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정말 대박 날 거야. 한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개는 본 적이 없어. 정말 대단해. 다음 날 아침 수호의 영웅담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와 수호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믿을 수 없어. 정말 용감해. 수호는 얌전히 앉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의 용맹함과는 달리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추픽추 관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수호와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가이드 루이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개 한 마리가 늑대 2마리를 물리치다니 정말 특별한 개네요. 웨이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죠. 피에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웨이 이제 그만하세요. 어젯밤 당신도 봤잖아요. 그 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존도 거들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을 여행했는데 정말 놀라운 나라더군요. 사람들의 정신력이 대단해요. 수호를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스 역시 동의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입니다. K-팝 드라마, 음식 그런 창의성과 열정이 개를 기르는 문화에도 스며든 것 같아요. 피에르는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모두 놀라더군요. 진돗개에 대해 처음 알았다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웨이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추픽추로 오르는 길에서 그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에도 수호는 앞장서서 모두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위험한 구간에서는 병찬 씨 곁을 지켰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존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리한 개네요.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스가 길을 잃을 뻔했을 때도 수호가 재빠르게 안내해 무사히 길을 찾았습니다. 고산지대라 모두 숨이 차 쉴 때면 현지 가이드들도 수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개가 어젯밤 늑대들을 물리친 그 개입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개들은 늑대를 보면 도망가는데 한국 개가 이렇게 용감한가요? 병찬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였습니다. 예전엔 호랑이 사냥에도 동원됐다고 하죠. 하지만 수호가 특별히 용감한 것 같습니다. 한 현지 가이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호랑이 사냥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에는 진돗개가 호랑이와 싸운 전설이 많이 전해집니다. 웨이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가이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작은 개가 늑대 2마리를 상대했으니까요. 마추픽추 정상에 도착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수호를 알아보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맞아요. 어젯밤 영상이 벌써 퍼졌나 봐요. 피에르가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도 생겼죠. 페루의 영웅 진돗개 한국개. 이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피에르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한국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진돗개에 대해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한국 정신이군요. 그날 오후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페루 국영 방송에서 수호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병찬 씨는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호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페루 전역에서 수호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는 감동적인 댓글이 이어졌죠. 한국계가 우리 페루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진돗개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을 느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심지어 리마에서 기자들이 우리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마 타임즈 기자 카를로스입니다. 영웅계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호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하면 포즈를 취해주고 아이들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며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카를로스 기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온순하네요. 어젯밤 그 용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더 놀라운 건 수호를 통해 페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마의 한국 음식점에는 사람들이 몰렸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며칠 뒤 페루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호를 페루 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우정을 상징하는 의미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청 직원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병찬 씨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제안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관광청에서는 수호의 동상을 마을 입구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페루를 지킨 한국의 용감한 개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일주일 후 병찬 씨와 수호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른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수호. 나중에 또 보자. 웨이 역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찬 씨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병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공항에서 수호를 보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본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 그리고 겸손함까지 모두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게스트하우스에는 수호를 만나러 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수호 이야기를 듣고 진돗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가 이런 일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마들과 함께 진돗개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병찬 씨가 한국에서 보내준 수호의 후손이죠. 이름은 미라그로 기정라고 지었습니다. 미라그로는 수호만큼 용감하지는 않지만 라마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면 먼저 달려가 우리를 지켜주곤 하죠. 페루 사람들도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리마에는 한국 음식점이 20개 넘게 생겼고 한국어 학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동호회도 생겼죠. 이 모든 변화는 수호 한 마리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페루 정부에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가끔 병찬 씨에게서 수호의 근황을 듣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른 진돗개들도 수호 덕분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수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편견을 버리는 법이었습니다. 작다고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수호가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국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페루 산골 마을에 가져다준 기적.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용기와 충성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언젠가 진돗개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꼭 봐주세요. 겉모습은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는 위대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닮아 있죠. 단 3일 만에 페루 전체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된 이야기. 우리 마을은 아직도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존재의 큰 용기가 세상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